혹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90%가 결국 5년 안에 파산하거나 당첨 전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통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한테 딱 10억만 있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지. 돈만 있으면 정말 현명하게 잘 쓰고 투자해서 떵떵거리고 살 자신이 있어. 하지만 장담하건대 지금 당신의 마인드셋과 뇌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10억, 아니 1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당신은 장담컨대 3년 안에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진 채로 원래의 자리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예정된 미래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뇌가 부자라는 상태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직 가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큰 돈이 들어오는 족족 바이러스처럼 인식하여 돈을 밀어내고 당신을 다시 익숙하고 안전한 가난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필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속으로,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뇌가 가난을 좋아한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나 부가 아니라 생존과 익숙함입니다. 평생 가난이나 결핍에 시달려온 사람의 뇌는 역설적으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쓸데없는 물건을 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없애 다시 안전한 영혼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를 재정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20대와 30대 초반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막 사곤 했습니다. 운 좋게 돈이 좀 들어와도 그 돈은 제 통장에 한 달을 붙어 있질 못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비싼 물건들을 충동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잔고는 영혼의 수렴에 있었고, 저는 그제야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라면을 끓였죠. 그때마다 저는 나는 돈복이 없어, 팔자가 사나워라고 세상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인드 훈련을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뇌가 가난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제 뇌는 통장이 텅 빈 상태를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겁니다. 이 끔찍한 무의식의 저주를 끊어내는 데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뇌를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진짜 이유, 당신의 뇌를 가난하게 만드는 4가지 뇌과학적 오류와 그것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부자의 뇌를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보려 합니다. 가난은 지능을 떨어뜨린다. 희소성의 심리학과 대역폭. 첫 번째 팩트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샌딜 멀레이너 선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엘다 샤퍼 교수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수확 직전에는 돈이 거의 없어 극도로 가난하고, 수확 직후에는 목돈이 들어와 비교적 풍요롭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확 전과 후의 IQ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을 때의 IQ가 돈이 있을 때보다 무려 13점에서 14점이나 낮게 나왔습니다. IQ 13점 차이면 평범한 지능과 경계성 지능의 차이,
혹은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사람과 숙면을 취한 사람의 인지 능력 차이와 맞먹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희소성이 뇌의 대역폭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무거운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면 버벅거리다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 뇌도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지?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아이 학원비는 어떡하지라는 결핍에 대한 걱정이 뇌의 메모리를 꽉 채우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정작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 복잡한 투자 전략, 자기 개발, 업무 효율을 생각할 여유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선천적으로 멍청해서가 아니라 뇌가 당장의 생존 문제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필연적으로 멍청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 능력, 충동 조절 능력, 판단력이 모두 저하되어 고금리 대출을 받고 당장의 쾌락을 위해 돈을 쓰고 건강을 해치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머리가 나빠져 있구나. 이 상태에서 내리는 직관적인 결정은 99%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가난할수록 본능대로 살면 안 되고 철저하게 시스템과 이성에 의존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미래가 안 보인다. 터널링 이펙트. 두 번째 팩트는 터널링 이펙트입니다. 희소성이 뇌에 미치는 또 다른 끔찍한 부작용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 갇힌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오로지 비상구만 보입니다. 옆에 수십억짜리 금괴가 있어도 명화가 걸려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쪼들리는 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장 눈앞의 부족함을 메우는 데만 뇌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이를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이 터널 시야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적인 안목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이죠. 부자가 되려면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하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투자하는 지연된 만족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이 담당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터널링에 빠진 뇌는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고 당장의 보상과 생존을 원하는 변형계, 즉 감정의 뇌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확률이 희박한 로또 같은 한 방에 집착하고 주식 단타에 목숨을 걸고 당장 내일 2배로 불려드립니다라고 속삭이는 사기꾼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좁은 터널에 갇혀서 1년 뒤, 10년 뒤를 상상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10만 원이 아까워서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고 5천 원을 아끼려고 1시간 동안 최저가 검색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터널링 이펙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부의 추월 차선은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부를 거부하는 무의식의 저항, 재정적 항상성. 세 번째 팩트는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한 재정적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 온도가 변해도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고 땀을 흘리거나 몸을 떠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자신의 자상에 맞는 통장 잔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대부분 돈은 더러운 거야.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무의식 깊은 곳에 가난은 정상이고 부는 비정상이고 불편하고 죄책감이라는 공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뇌는 이것을 축복이 아니라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위험해. 이건 네 모습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욕할 거야. 빨리 이 돈을 없애서 원래의 편한 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갑자기 명품을 지르고 무리하게 차를 바꾸고 갚을 능력도 없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상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통장이 비면 무의식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이게 나지.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이것을 깨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부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 무의식이 허용하는 돈의 한계치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로또가 아니라 로또 할아버지가 와도 당신은 다시 가난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얼마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뇌는 죽을 힘을 다해 당신의 소득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고정시킵니다. 더 벌 기회가 와도 에이, 내가 무슨 일하며 걷어찹니다. 나는 월 1억을 벌어도 당연한 사람이야 라고 뇌를 속여야 뇌는 그 방법에 맞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쾌락 적응과 도파민의 배신, 소비와 투자. 네 번째 팩트는 쾌락 적응과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쓰는 순간 쾌락을 위해 돈을 다시 벌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새 차를 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적응해 버리죠. 어제 먹은 소고기가 오늘은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더 강한 자극, 더 비싼 물건, 더 새로운 경험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의 런닝머신입니다. 죽어라 뛰어도 행복의 위치는 제자리인 삶이죠. 진짜 부자들은 돈을 소비하는 데서 도파민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불리고 통제하고 쌓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도파민을 얻습니다. 이를 자본가의 뇌라고 합니다. 가난한 뇌는 돈은 쓰는 것, 즉 소비수단이라고 인식하지만 부자의 뇌는 돈은 심는 것, 즉 자본 또는 생산수단이라고 인식합니다. 돈을 쓸 때 아, 시원하다,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빼박 가난한 뇌입니다. 돈을 쓸 때 아, 내 병사들이 사라지는구나, 내 자산이 줄어드네 라고 고통을 느껴야 부자의 뇌입니다. 이 도파민 회로를 소비에서 투자와 축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돈을 벌어 남 좋은 일, 즉 기업, 명품 브랜드, 은행만 좋은 일 시키다가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뇌 속 깊숙이 박힌 가난 소프트웨어를 영구 삭제하고 부의 알고리즘을 설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꾸기 전에 뇌부터 뜯어고치는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돈 없어 는 금지어입니다. 뇌는 당신이 뱉은 말대로 현실을 창조합니다. 망상 활성계 시스템 때문이죠. 돈 없어, 비싸서 못 사 라고 말하면 뇌는 돈 없는 이유와 돈 없어서 포기해야 될 핑계만 찾아서 보여줍니다. 전원을 꺼버리는 거죠. 대신 질문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을 보고 울지 말고 열린 창문을 찾으라고 뇌에게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부자의 언어입니다.
둘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의지력을 제거하십시오. 가난한 뇌는 희소성 때문에 의지력, 즉 대역폭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과 투자 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게 하십시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겠다가 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뇌는 알아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의 철칙이자 가난한 뇌의 충동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부자의 환경에 뇌를 강제로 노출시키세요. 거울 뉴런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에 맨날 신세 한탄하고 술 마시고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욕하는 친구들만 있다면 당신의 뇌는 그 수준에 고정됩니다. 이를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부자를 만나기 힘들다면 부자가 쓴 책을 읽고 부자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그들이 가는 장소, 즉 호텔 로비나 임장에 가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종족이네라는 심리적 장벽을 깨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커피 마시는 거 똑같네.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익숙함을 뇌에 심어 주십시오. 익숙해지면 뇌는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가난은 지능을 떨어뜨리는 인지질환이다. 돈이 없어서 멍청해진 것이다.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려면 강제로 여유를 만들고 장기적인 안목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뇌의 재정적 항상성을 재설정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당연한 소득의 기준을 높여라.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100억이 들어와도 다 새어나간다. 셋째, 소비 도파민을 끊고 투자 도파민을 켜라. 돈을 쓰는 쾌락은 가짜다. 돈을 통제하고 불리는 즐거움을 깨달을 때 진짜 부의 추월차선이 열린다. 투자의 귀재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힘든 일은 첫 1억을 모으는 것이다. 그 과정은 지옥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 1억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알아서 일하기 시작한다. 첫 1억을 모을 때까지 당신의 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뇌가 보내는 쓰고 싶어, 편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라는 신호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시스템과 이성으로 무장하여 그 지옥 구간을 돌파하십시오. 그 터널만 지나면 빛나는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뇌를 보며 서늘하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뇌 속에 깔린 가난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나는 내부의 온도를 100도로 재설정한다. 그 결심이 당신의 뇌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첫 번째 스파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만 허락한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